한파와 겹친 눈폭풍의 영향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갓길 운행에 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애너하임 보석상에 강도들이 들이닥쳐 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설을 맞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서 관련 서비스 이용객들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민 신청 과정에 있더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선 눈폭풍 영향으로 민간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본 14개 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관련 사망자가 최소 3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입니다. 전날까지 폭설이 이들 대부분 지역을 덮치면서 제설 작업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 이어 폭풍 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저체온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텍사스 주부터 펜실베니아 주까지 남부와 중부, 동부에 걸쳐 극심하고 위험한 추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에서도 북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오늘 밤 화씨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한 정전 현황 추적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기준 약 5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있습니다. 이들 피해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수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있어 혹한 속에 난방까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주택 대부분이 극심한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아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미시시피대는 캠퍼스가 얼음으로 뒤덮인 상태가 지속되자 일주일 내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한파가 며칠째 지속되면서 지난 일요일에는 공항에서 이륙하던 경비행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항공기 안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항공당국은 눈폭풍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프리웨이나 도로 운전할 때 세워져 있는 차들 자주 보시죠? 앞으로는 경찰차나 공사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도 갓길 차량을 목격하면 반드시 서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주행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게 파손된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갓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들이받친 모습입니다. 사진 속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남성. 57살의 견인 차량 운전사 카를로스 트레오는 지난해 10월 110번 프리웨이 갓길에서 견인 작업 중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Carlos Trejo was a caring person that would always bring up his family in a joyful and proudful way, especially his grandchildren. He would talk about his children and nieces and how proud he was of how they were doing as they were growing from their childhood into their young adulthood. As he would clock out every day to go home, he would always tell everyone clocking in to be careful and to be safe out there. 연방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갓길 2차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가 가장 심각한 주입니다.
지난 2023년까지 10년 사이 사망자 수는 무려 77%가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확대하면 해마다 갓길 2차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0명에 달합니다. including at least 18 who were struck and killed while pulled over on the freeway shoulder. Many more have been injured or have experienced very close calls. 캘리포니아주는 새해 1월 1일부터 관련 교통법을 개정해 확대 시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 공공업무 차량에만 적용됐던 갓길 보호 대상 차량을 일반 차량에까지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If you see any vehicle, a car or truck that's maybe had broken down, ran out of gas, had tire trouble, and you see it with its hazard lights flashing, the law requires you to get out of that lane closest to the vehicle if you can safely do so. If you cannot, the law requires you to slow down to reasonably safe speeds. 위반 시에는 최대 $1,000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기존의 갓길 정차 차량의 과실 여부였다면 새해부터는 주행 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프리웨이 갓길 보호 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책임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법 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강도들이 운전한 차량이 보석상 정문을 들이받고 침입해 약 $100만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낮 애너하임 힐스에 위치한 보석상 클래식 주얼러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강도단은 SUV 차량으로 매장 정문을 들이받은 후 복면을 쓴 일당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석점 주인은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하며 피해 금액은 약 $100만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 SUV를 버리고 다른 차량 2대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하던 용의자들은 이후 각각 다른 장소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며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 소재 의류 제조 및 수출업체 4곳이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의류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형 무역 사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지난 2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중국 소재의 의류 제조 및 봉제업체 4곳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지에 등록된 의류 수입업체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문 후 물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개인 12명과 법인 5곳 등 총 17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한인 8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방 조직 범죄, 부패 방지법을 위반해 총 168만 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무역 박람회 참석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대상을 찾았고 대상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유주, 직원 이름, 실제 주소 등 핵심 정보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타깃 회사 임원 신원을 사칭하고 타깃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거의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해외 공장에 주문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서 관련 서비스 이용객들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력설이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한인 금융권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은행들은 이번에도 계좌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 중국, 홍콩과 베트남, 대만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추석이나 또 구정 때 그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웨이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PCB뱅크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 중국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측은 모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고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럴 때일수록 모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 사랑과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손님들께서 이러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CBB은행 역시 같은 기간 한국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간의 송금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인은행 측은 송금 처리에는 최대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착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만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한인금융권들은 1,400원대의 높은 환율로 올해 송금 규모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민 단속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또 이민 당국 요원의 총에 맞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여론은 냉랭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미 시민권자 프레티가 숨진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 애리조나주 남부 국경지대 피마 카운티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부상자의 신원과 사건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더 격화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도 미국이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라고 했습니다. 냉랭한 여론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선 기류입니다. 프레티가 암살 미수범이라는 백악관 부비서실장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정한 조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프레티 사건 직후 이민당국 편을 들어 책임론이 불거진 크리스티 놈 국토안전부 장관 경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이민당국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동계올림픽 보안작전에 투입된다는 계획에 개최지인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도 무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아이스와 마주쳤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항의하거나 따지기보다는 현장에서 일단 물러난 뒤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며 접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나 노동 허가증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다만 이름과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만 이를 이유로 물리적 저항 또는 직접 맞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스 요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땐 나가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수색을 시도했을 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면 합법 체류가 보장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민 신청이 심사 중이더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데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이민 신청을 해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인식됐지만 이 같은 인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 폼피는 최근 SNS를 통해 이민 신청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추방재판에 넘겨졌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에는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자가청원 신청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승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 변호사는 과거 이민 신청 기록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법적으로 이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이민 신청이 있었어서 그 예전에 신청했던 자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민 신청 후에 이분이 신청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방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 같은 추방재판 회부 증가 현상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우편물과 신분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한국의 약속 이행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잘 조율하겠다며 하루 만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라는 게 백악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인상 이유를 묻는 KBS 이메일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인하의 대가로 해야 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법안,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한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쿠팡 사태와 연결시켰습니다.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미 하원 청문회에서 마녀 사냥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쿠팡 관련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Unfortunately, it's my observation that Korea continues to pursue legislative efforts explicitly targeting U.S. companies.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한국의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 씨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영국 대중음악 시상식 브릿 어워즈에 도전합니다. 46회 브릿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 씨의 히트곡 아파트와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골드는 올해 인터내셔널 노래 부문 후보로 나란히 선정됐습니다. 또한 골든을 부른 이재 씨를 포함한 3인방은 극중 걸그룹 헌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에도 지명됐습니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가 진행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K-팝 가수 중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각각 그룹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28일 개최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어제 랠리 모드를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로 밀렸는데요. 내스닥이 가장 탄탄히 올랐고 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은 7,000포인트 선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나홀로 셀러프 모드로 추락한 다우존스는 개장 내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4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무려 11년 8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저점이었던 85.7을 뚫고 내려간 84.5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심리적 붕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급률을 기존 예상했던 4에서 6% 인상이 아닌 단 0.09% 인상에 그친다고 밝히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직격탄을 맞은 건강보험주들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예정된 금리 결정과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에 집중된 패닉 바잉의 기세는 뚜렷했습니다.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3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인텔까지 기술주 랠리 모드에 합세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괴테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지루한 하루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 오늘만 느낄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소한 행복의 기억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